87페이지. 감압장치의 종류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호스하고 앵글 밸브하고 사이에 있는 이거를 현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가 뭐 몰라서 묻어요? 잘못돼서 묻는 거예요. 이거를 감압 밸브라고 해요. 세상에 이거를 감압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감압용 오리피스입니다. 의식 있는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이게 오리피스라고. 그리고 진짜 감압 밸브는 다음 페이지에 펌프 토출책에 고층부용, 중층부용, 저층부용 할 때 이런 메인관에 설치되는 게 진짜 감압 밸브예요. 현장에, 소방 현장에 요즘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왜요? 고층이 많기 때문에. 자, 14번입니다. 수온 상승 방지 장치의 종류예요. 이거는 외국이라고 옆에 써주세요. 외국에는 이렇게 수온 상승 방지 장치, 즉 가압 송수 장치의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체조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만 있냐? 예, 2번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딱 하나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순환 배관에 리립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 딱 하나요. 참고 정도 하세요. 우리나라는 외국이,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사는 외국이 잘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외국이 나온 적은 없다고도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일본이 나온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2002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점검표가 없었습니다. 종합정밀점검표, 작동기능점검표, 이런 점검표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자, 89페이지입니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그리고 표가 있는데요. 이 표 중에 저장 제한, 유독 압력수조가 저장 제한이 있다. 그죠? 몇 분의 몇 이하 물을 저장해야 되냐? 3분의 2 이하입니다. 그러면 압축 공기는 얼마 이상? 예, 3분의 1 이상의 압축 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법이 아니에요. 외국법입니다. 화전지 기준에 이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세부 기준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세부 기준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화전지 기준은 몇백 페이지고 위험물 세부 기준은 몇십 페이지인데 더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전지 기준 많이 보시고요. 위험물 세부 기준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 화전지 기준에 잘못되어 있는 게 좀 보여요. 저는 이것저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화전지 기준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방수압 감소는요, 예, 역시 압력 수조가 어때요? 엄청나게 감소하죠. 그죠? 예, 거의 없다, 크게 감소한다. 그죠? 어디서 어디로 크게 감소할까요? P0에서 P로. 즉, 평상시 공기 압력에서, 네? 우리 필요한 압력 있죠? 예, 옥내수화제는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0.17MPa. 이게 P예요. 그래서 P0에서 P로. 그래서 P는 P1, P2, P3 플러스 0.17이고요. 그럼 P0는 뭐냐? 평상시에 에어 컴프레서에서 평상시에 화재 안 났을 때 있어야 되는 압력. 이 압력은 대단히 높아서요. 에어 컴프레서 안 돌아도 이 압력에 의해서 모든 물이 0.17 이상으로 방출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죠. 자, 펌프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상. 공조 현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데요. 저는 항상 공부법을 그래요. 공도 현상은 나오고 수교 현상, 맥도 현상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도 현상이 나왔으니까 수격 현상과 맥도 현상도
봐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단히 낮아요. 대단히 낮다고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초창기형 문제예요. 자, 발생 현상, 발생 원인, 방지 대책인데요. 자, 발생 원인은 기포가 다소 석출한다.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현상은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인데, 이 액체가 기체되려면 온도 T가 높을 때, 압력 P가 낮을 때, 그래서 그 수온에서의 포화 전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겼을 때 기포가 다수 석출하는 현상이다. 자, 이 P가 낮다라는 거는, 네? 높이, 흡입 높이. 흡입 높이가 크다. 또 흡입 마찰이 크다. 우리 마찰은 뭐예요? 델타 H는 F D분의 L 2지분의 V 제곱인데요. L을 대문자 L을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광경이 작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죠? 그래서 원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쓸 수 있는. 자, 방지 대책은 뭐예요? 공동현상, 원인, 반대죠. 자, 수격현상은 저는 수격현상을 볼 때마다 뉴턴의 제1법칙 뭐죠?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관성을 느끼죠. 우리 기차에서 관성을 더 느낍니까? 버스에서 더 느껴요? 버스죠. 그죠? 관성이 뭐예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요. 나는 정지해 있던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 버스는 움직이니까 뒤로 이렇게 부딪히려는, 그죠? 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해요. 그럼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죠? 앞으로 부딪히려는 성질. 그래서 내가 버스 안에 있는 내가 물이다. 버스가 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수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버스가 출발을 해서 최고 속도로 가는데 0에서 최고 속도 갭이 크면 클수록 수격은 크다. 그죠? 또 0에서 이만큼 가는데 순간, 즉 단시간에 갈수록 느리게 천천히 뭐 이렇게 100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속도를 올리면요. 관성 느끼지 않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요. 원인은 그런 거고요. 방지 대책을 한번 보면 관내의 유속을 작게 한다. 직경을 크게 한다. 포라이 휠을 설치한다. 그럼 포라이 휠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버스가 아니고 기차가 되는 거예요. 즉 0에서 최고 속도, 최고 속도에서 0의 속도까지 되는데 대단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최고 속도가 되고 천천히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조합수조. 이를테면 그것도 조합수조 중에 한 개입니다. 압력 챔버 있죠? 압력 챔버. 이것도 조합수조 중에 하나예요. 자, 수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3번에 서징 현상.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현상이에요? 맥동 현상이죠. 그죠?
운동, 양정, 토출량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게 뭐예요? 예? 토출량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양정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저는 서징 현상은 예, 그 리어카를 생각해요. 리어카를. 자, 짐을 한 차를 실었어요. 리어카에. 그리고 언덕을 올라갔는데 옛날에 그런 경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막 이렇게 뒤로 막 가서 달려갑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딱 갔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막 갔다가 그죠? 예, 꼭지점 딱 넘으면 계속 이제 가죠. 그죠? 맥동 현상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대유의량 부분에서 발생합니까? 소유의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소유의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그리고요, 이게 성능 곡선이 이런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성능 곡선이 이런 곡선일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Q인데 이건 대유의량,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유의량이 작은 소유의량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이게 1번 점이고 이게 2번 점이에요. 자, 1번 점에서 2번 점은요. 토출량이 어때요? 토출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모두 커져요. 네? H, 양정 또는 압력, 토출 압력 이것도 어떻게 해요? 커져요. 그죠? 동시에 두 개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펌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부하가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리아카 끌 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토출량은 증가하지만 뭐는요? 압력은 감소하잖아요. 우연일까요? 힘드니까 맥동이 발생하는 게 우연일까요? 얘도 사람과 같아서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얘는 특성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 그림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 그림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량 영역에서 발생하니까 빨리 대유량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펜에 보게 되면, 특히 펜에 보게 되면 펜 흡입이 있고 토출 닥트가 있잖아요. 풍도가.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예? 풍도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여기쪽으로 막 그냥 쓸데없이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용은 이쪽으로 하는데. 그럼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니까 어때요? 갑자기 대유량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배출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배출하지 않고 흡입하고 연결을 해요.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일부가. 그리고 이 흡입척 닥트를 예, 좀 줄이는 거예요. 뭐를 설치해서? 댐퍼를 설치. 흡입 조임이라 하죠. 그래서 방풍 버리는 거. 방풍 버리는 거. 바이패스. 흡입 조임. 이런 게 예, 펜 쪽에서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가요? 방지 대책으로. 그러면 펜 쪽에는 방지 대책이 잘 나와 있고 여기는 펌프는 잘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펌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징 현상은 사실은 펌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펜에서 많이 중요하죠.